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등골 오싹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봉인되고 꽁꽁 가둬둔 이야기. 함부로 손대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금기된 이야기를 봉인하지 않은 괴담노트.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밤에 더워서 잠도 잘 못 자고 깨어있다 보니까 자꾸 시원한 거 찾게 되고 막 아이스크림에 손에 가고 막 그런 거 새벽에 혼자 먹다 걸리면 좀 혼나는데 눈치 보면 같이 드셔야죠. 교수님한테요? 예. 눈치 보면서라도 이렇게 하나씩 빼먹게 되는 날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뭐 근데 야식의 욕을 이길 사람이 과연 이 한국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몇이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죠. 예, 우리가 한 끼 맛있게 먹으면 아유 그래 우리가 이러려고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밤만은 우리 다 같이 괴담 노트를 함께 하시면서 야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만신전의 금기 기록물을 공개해 주실 네 분의 만신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녹화 들어오기 전에 우리 최세임 아나운서가 제게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 또 그래 자문을? 네. 이게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얄팍한 여기 있으면 이제 복지를 안 드려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신문으로. 괴담노트 나오고 나서 너무 연락이 많이 와요. 저도 그렇긴 해요. 네, 네, 제가 지금 네. 끊고 있는데 네, 그 하나만. 네. 그러니까 제 친구 얘기인데 이제 진짜 친구 얘기죠? 네, 진짜 친구 얘기야. 제 얘기 아니고요. 아무튼 친구가 헤어진 이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못 잊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다른 사람이랑 소개팅을 해도 자꾸 겹쳐 보이고 그 사람 생각이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시 만나고 싶은데 어디 이렇게 재회 방법이 없냐. 왜 그런 눈초리를 보시죠? 목소리가 자기 얘기인데. 그렇죠. 절실해. 아닙니다. 얼굴도 빨개지면서. 절실해. 진짜 덥네요. 제 얘기 아니고요. 저의 어떤 아는 사람 얘기해줄 보면 다 이런 사람들 다 나중에 지 얘기예요. 이거 예. 아니에요. 선생님 복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쨌든 심증은 가는데 우리 친구 얘기로 일단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 이 서임 씨 친구처럼 헤어진 전 남친, 전 여친을 다시 만나게 해줄 선생님만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야, 이거 좀 물어보는 나도 민망한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신당에 찾아오시는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거의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야. 첫 번째 쓰는 것들이 다 부적. 인연 부적, 야. 귀인 부적 이런 게 부적을 먼저 이렇게 1순위를 하는데 네. 또 다른 이렇게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제 비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남녀,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의 속옷이나 네. 어떤 이제 증표, 그 사람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뭐 양말이 됐던 그 사람이 정말 애착했던 뭐 이렇게 물건이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생년월일을 같이 써가지고 홍실, 청실로도 저렇게 묶어서 어디다 보관해 놔라, 아니면 베개 속에다던가 침대 밑에다던가 이렇게 넣어 놓으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인연이라면 이제 우리가 저희가 신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정말 인연이다 하면 해주는데 네. 약간의 눈물 인연, 이별의 인연이다 이러면 잘 안 써주려고 하죠. 상처를 더 많이 받잖아. 어차피 그렇죠. 헤어질 인연이면 네. 그냥 또 여기까지 해라. 네. 완전 왼수가 되지 말아라. 해서 그런 인연들은 제가 안 써주려고 하죠. 자, 알겠습니다. 자, 속옷 이야기 해주셨고 우리 해월 선녀 선생님, 그 헤어진 서임 씨의 친구 커플 다시 만날 수 있는 뭐 재회 비방 이런 거 뭐 있으십니까? 재회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 간절하겠지만요. 솔직히 저는 재회 비방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끊어진 인연줄인데 이걸 억지로 이어봤자 득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상대방의 재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방적인 비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상대에게도 해가 되지만 그 비방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선생님들을 찾아와서
네, 두 분의 궁합을 미리 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인연줄이 남아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인연이 남아 있는 사이라면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이어질 사람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홍주만신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법 추천해 주시나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재해나 비방, 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서로의 흩어진 기운은 다시 인연을 뭐 묶어서 주기도 하는데 특별한 비방법을 내리기도 하죠. 어떤 걸 해주시면 어떤- 특별한 비방?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마늘 두 쪽으로 마늘. 사주를 적어서 서로의 이제 싹을 틔우는 방법으로 인연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 마늘에서 싹을요? 네네. 그 마늘에다가 사주를 적어갖고. 썩으면 안 되고, 아 썩으면 안 되고. 절대 썩으면 안 되고, 네. 그걸 물에 최대한 안 이렇게 넣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이 싹. 싹을 터야지 인연이 되는 거죠. 마늘이요? 네네. 혹시 양파는 안 되나요? 양파. 양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썩으니까. 네. 마늘 두 쪽. 네네. 그래서 뭐 저희가 점상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두 사람의 인연이 끈이 아직까지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그걸 저희가 최소 우선으로 보죠. 그 싹이 나냐 안 나냐. 네네. 네. 그런 끈끈한 궁합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입 안 나면 포기해야 되죠. 그럼 뭐 그냥 마늘 대자로 사가지고. 저 오늘부터 마늘 키우기. 그러니까. 인연이 아직 남아 있다면 아직 뭐 비방만 살짝 넣어도 그 둘이는 신기하게 서로가 제의를 하고 하죠. 마늘. 네. 신기하네요. 끝으로 천조남 천명 선생님은 이 헤어진 전 남친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방은 당연히 있어요. 네. 네, 있기는 한데 재해 부적을 쓰는 비방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필요하면 내려드릴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제 신당에 오시면 네. 먼저 이분들이 유통기한, 네. 사랑의 인연의 유통기한이 네. 있는지 유통기한. 그거를 올해 가사 먼저 확인을 해보고 점사를 본 후에 네. 이미 끝난 기간이라면 네네. 부적을 써드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네네. 비방을 억지로 권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영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차라리 해드리고 네. 네. 새로운 재수나 네네. 복 같은 게 들어오고 인연법이 생기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서임 씨가 이렇게 이제 연애 상담됐어요. 이렇게 부탁을 뭐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체념했어요. 네, 네네네.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접니다. 계속 네. 뭐 비방도 그렇고 부적도 받았다는 얘기를 전 남친이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전 남친이 진짜 자꾸 마음이 끌리려고 해. 아 근데 진짜 만나긴 싫어.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갖고 저기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를 만나려고 계속 비방을 쓰고 막 부적을 쓰고 그러는데 마늘에서. 이걸 막을 수는 없나요? 라고 하면 막는 비방. 막는 비방도 있죠. 막는 비방도 있죠. 난리 났어. 자, 네 분의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선생님들 모두 각자 좋은 비방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네, 뭐 서임 씨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네 분 말씀, 네 분 이 선생님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사실 서임 씨 잘 들으세요. 네. 한 번 떠난 인연은 잘 떠나 보내는 게 맞다는 얘기로 전 들립니다. 맞아요. 네, 그럼요. 살면서 느끼는 게 한 번 내린 결정의 후회도 남고 여운도 남는 건 사실이지만 그 결정이 옳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연인은 헤어지면 남보다 더 남이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생각 하지 마시고 마세요. 앞으로의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에 더 충실하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설레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계신 헤어진 커플들께 또 아주 소중한 정보 주신 네 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저의 이야기 말고요. 네.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더욱더 강렬하고 더 오싹하고 캡사이신보다 더 매서운 만신전의 꽁꽁 숨겨진 기록들이 공개가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열어주실까요, 최서임 씨? 네, 가장 먼저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처남사 신비선녀 선생님이십니다. 처남사 신비선녀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죽은 자의 습격, 그리고 멈추지 않는 핏빛 저주, 처남사 신비선녀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감춰둔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한다는 건
서로의 기운을 통째로 주고받는 일인데요. 상대가 무엇을 묻히고 왔는지도 모른 채 빗장을 열어준 대가는 목숨만큼 가혹했습니다. 오늘의 괴담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출혈, 거꾸로 솟구치는 검은 피는 수진 씨의 생명을 빨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 좋으신데요? 그것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자기 왔어? 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달려왔잖아. 사랑해. 2주 전 수진 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즐거운 집 데이트를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행복한 연인과의 시간이었지만 그날 밤부터 방 안의 기운은 서서히 죽은 사람의 냄새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꿈에도 몰랐죠. 그 행복 속에 얼마나 서늘한 그림자가 섞여 들어왔는지. 진짜 괜찮겠어? 좀 쉬면 나을 것 같아. 빨리 가. 출근 늦겠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의 몸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습니다. 평소 추위를 타지 않던 그녀에게 뼛속까지 시린 의문에 오한이 찾아와 회사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진짜 왜 이러지? 너무 춥네. 게다가 집안에 어디선가 지독한 향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악취는 환기를 시켜도 시선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진 씨의 살결 속에서 배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건 생기가 모두 사라진 얼굴이었죠. 불과 하루 사이에 수진 씨의 얼굴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기이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급기야 수진 씨는 극심한 복통에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난소 출혈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가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복강 안에 고이고 있었어요. 심각하신 출혈이. 것 같은데, 많이.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나을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면 사라진다던 출혈은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멈출 기미가 없는 하혈에 수진 씨의 몸은 생기를 잃고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지인의 소개로 수진 씨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죽은 기운을 묻혀왔어. 예? 저승사자를 달고 왔잖아. 저승사자요? 2주 전 준호 씨는 자궁암으로 사망한 지인의 아내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상문 부정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그 길로 수진 씨를 만나러 갔던 겁니다. 사자가 망자를 데려가려다 길을 잃고 너를 탔어. 그런데 너가 이 애랑 몸을 섞었으니 사자가 어디로 가겠어? 예. 따라오는 거죠. 사자의 눈엔 영이 맑고 기운이 깨끗했던 수진 씨의 기운이 저승으로 돌아가는 열린 문처럼 보였던 겁니다. 준호 씨를 통해 옮겨붙은 사자는 수진 씨 몸을 저승으로 통하는
길목이라 착각해 그 안의 기운을 계속 헤집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진 씨의 몸에 잘못 들어앉은 사자를 달래 흩어진 기운을 바로잡고 사자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길고 긴 정성이 끝나고 다음 날 수진 씨를 괴롭히던 출혈은 멈췄습니다. 죽음은 늘 사람 곁을 맴돕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 사람이 무심코 그 기운을 집안까지 데려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자의 흔적을 함께 나눈 연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진 씨 몸에서 지독한 향 냄새가 났다고 했거든요. 네. 왜 그런 냄새가 난 걸까요? 저희들만 맡을 수 있는 냄새거든요. 네. 악기들도 냄새가 나지만 이런 사자가 처진 냄새들도 약간 물비린내, 비린내 같은 그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이상한 썩은 이상한 냄새, 캐캐먹은 냄새, 좀 비릿비릿한 냄새 이런 게 조금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데 있어야 되고 산 사람은 산 데 있어야 되는데 이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아주 악기나 이런 사자가 쳐지면 이 원래는 얼굴도 안 보이거든요. 네. 눈큰 사자, 밝은 사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냄새에서도 이상한 유상한 냄새가 나요. 그게 그분한테 씌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장에는 이렇게 향을 피우잖아요. 예. 맞아요. 이 향을 피울 때는 그런 이제 영가를 부른다던가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데 이건 이승과 저승을 잇는 길을 안내하는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 잃은 사자가 수진 씨의 몸을 사람이 아니라 저승으로 돌아가는 길목으로 착각해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산송장 취급하면서 수진 씨 몸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끊임없이 저승 향을 피워댄 거죠. 그러니 수진 씨는 생기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면서 몸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수진 씨는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 예비 신랑보다 더 크게 고통을 받게 된 건가요? 이 수진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면역 결핍자, 몸이 약한 사람은 한겨울에도 이게 패딩 입고 나가도 마스크 다 써도 감기에 이제 코찔찔 맞아요.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반팔 입고 한겨울에 나가도 감기 하나도 안 걸리고 온 이런 걸로 비유하자면 네. 더군다나 이 수진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자가 좀 더 세고 우리 같이 이런 게 신가물이라고 해야 되고 또 귀문이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여튼 부정, 혼신, 상문, 이 상문살, 조객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잘 타는 거죠. 이게 몸이 약하고 귀문간살도 있고 이런 이제 우리 같은 신가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자를 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괴담 노트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예. 조심하라는 것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네. 조심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너무 네. 많이 알아. 그쵸. 네. 네, 아는 게 많아졌어요. 집에 들어가면 이제 남쪽 방에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고 어디 쓰레기 있나 살펴보고 맞아요. 집을 깨끗이 해야 되고 맞아요. 음식 먹은 거 싹 바로 치워서 다시 세가지고 다 해야 되고 네.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하나 개발해갖고 오. 또 사업적으로 네. 역시 재물 쪽에는 확실히 우리가 이제 예. 그 인생 네컷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자판기를 딱 해서 들어가면 네. 문이 닫히고 소금이 뿌려져요. 오, 괜찮은데요? 네. 오. 네, 또 아이템 하나. 선생님 구매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는 첫 번째로 구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면 나 고소할 거야. 특허를 내세요, 특허를. 네. 저승 사자와의 사투를 벌이신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의 괴담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자의 주인공 누구신가요? 네, 이번에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천조남 천명 선생님이십니다. 천조남 천명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남자반 노리는 한 원원의 핏빛 복수극. 천조남 천명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정말 믿기지 않은 이야기.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남자들이 잠드는 순간 시작되는 죽음의 공포. 살아있는 모든 남자를 증오하며 수십 년 동안 증오의 칼을 갈아왔던 어느 여인의 참혹한 원한, 구천을 떠돌며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피맺힌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로지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던 진우 씨 가족. 드디어 급매물로 나온 집을 구입하게 되자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행복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날 밤 어디선가 칼 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로 인해 진우 씨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러기는 아들인 동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금매인 이유가 다 이미 다 있어요. 다음 날 하룻밤 사이에 아빠 진우 씨와 아들 동우는 많이도 피폐해졌는데요. 아이 쥐가 있는 건지. 아이 뭐 밤새 칼 가는 소리 같은 거 못 들었니? 나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아빠. 에? 동우 씨는 집안에 쥐가 있는 줄 알고 쥐약도 놓고 쥐돛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더욱 심해졌고 숨막혀 죽기 직전에야 겨우 깨어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매일 밤 저러면 어떡해요? 원인은 다름이 아닌 귀신인 원희 씨가 해코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진우 씨 경우는 더욱더 처참했는데요. 한마는 이 원호는 진우 씨를 식칼로 콕콕 찌르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파. 아우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진우 씨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아내와 딸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남자들한테만 보이나 보다. 진짜 남자들한테만. 결국 진우 씨는 제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는데요. 저는 집 주소를 듣게 된 뒤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소에서 묘지가 보였거든요. 와, 집 주소. 예상했던 대로 무시무시한 여자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호는 무척이나 한이 서려 있었고 남자인 진우 씨와 아들 동우를 저주하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 부동산 사장님에게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집이 지어지기 전에 어느 젊은 여자가 묻힌 산소가 있었고 그동안에도 남자들이 여럿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이에 저는 자세한 점사를 보았는데요.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젊은 여자 원희 씨가 남자 강도들에게 겁탈을 당한 뒤 처참하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그런데 진우 씨네 집이 바로 원희 씨가 묻힌 산소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향한 뼛속까지 사무친 원한에 차마 이승을 떠나지 못한 이 원혼은 남자라면 무조건 치를 떨며 안가품을 하려 했는데요. 그래서 새로 이사를 온 진우 씨와 동우를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녀가 너무나 가여웠고 그녀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지독한 원한을 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정성을 다해 그녀의 맺힌 한을 씻어내 주었고 서슬퍼런 살기를 거둔 원호는 그제야 안식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컸던 진훈의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말았는데요. 그 후 이 집은 다른 사람이 구입해 7층 건물로 다시 지었고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남자들에 의해 참혹하게 죽어간 여인이 수십 년 동안이나 칼을 갈며 남자들만을 죽이려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발밑에 그 어떤 참혹한 비밀이 묻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괴담 노트였습니다. 영상에서는 다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그 집이 남자 귀신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상 속 여자 귀신에 의해서 죽게 된 남자 원혼들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특정 대상만을 공격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단순히 귀신의 복수라고 하기보다는 무속적으로도 보면 이 터에 깊이 박힌 원한 네.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의 가해자들이 전부 남자였기 때문에 표적이 남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남자. 이사를 온 사람들. 표적. 예, 그리고 근데 먼저 그렇게 해서 가신 또 남성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또 원한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자꾸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한이죠, 분노, 네. 그리고 집착 그것들이 남아 있으면서 자리를 못 두고 귀신이 지옥이라고 할까요? 네. 감옥이라고 할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귀신 감옥. 선생님 궁금한데 그 터 어딘지 혹시 좀 왜요? 우리 보내려고? 보내려고? 서울 한복판에 있고요. 그래요? 아 진짜요? 지금은 뭔가 개발이 돼가지고. 건물 그냥 서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렇군요. 아니 이게 한 많은 영혼이 묻힌 묘자리에다가 결국엔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생전에 예를 들어서 뭐 덕도 많이 쌓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건강하게 이렇게 천수를 누린 분의 묘터에 만약에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 잘 되는 건가요? 반대로?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고요.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가 진짜요? 있다고 봅니다. 뭐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내 집에 내 자리에 누가 와서 강제로 하긴, 네. 부시고 새 집을 지으면 누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이치 같아요. 일단 남의 집에 남의 땅을 사서 들어갈 때는 함부로 집을 아무 때나 지어서도 안 되고 부셔서도 안 되고 네. 그게 터인지 묘지였던 자리인지 모르고 들어가면 모르는데 알고 들어갈 경우는 커다란 동터나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장도 하고 이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집을 짓던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그런 걸 안 하고 저기 집을 지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뭐 산사태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묘가 안 보여서 지을 수는 있으나 그렇죠. 아까 보니까 묘가 번듯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개념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냥 뭐 땅값이 싸고 막 이러니까 그냥 대충 밑에 저 포크레인으로 다 파가 뭐 이런. 그러니까요, 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화가 나지. 아니 근데 선생님 그 집으로 직접 가보시지도 않고 그 집 주소만 보고도 맞아요. 딱 그 알았다는 게 묘자리가 보였다는 게 너무 섬뜩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를 받으면 네. 그 주소의 집 모양, 또 땅의 질, 그다음에 기운이 어떤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제주도 땅을 사서 뭐 간다. 빌라를 짓고 싶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주소를 주소만. 넣고 받으려요. 그럼 제 주소 좀 서초구 남부순환로 저 동작구. 234. 좀 더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 예. 집 주소만 갖고도 그 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천조남 천명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느 분이 준비하셨나요? 자, 이번 이야기는 홍주만신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홍주만 신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대를 이어 목숨을 앗아간 물건의 정체. 홍주만신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잔혹한 이야기.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의 저주가 서린 물건이 아무런 의심 없이 내 집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 집안엔 과연 어떤 피바람이 불어닥칠까요? 대를 이어 목숨을 앗아가는 살기. 평범해 보였던 물건에 깃들여 있던 잔혹한 진실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리가!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인 명자 씨가 조심스레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첫째인 철민 씨가 오늘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민아, 왜 그래 철민아? 철민 씨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자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자신에게만 들렸거든요. 장성할 때까지 한 번도 속썩인 적이 없었던 아들이 갑자기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걱정 엄청. 진짜 못 살겠다. 어떡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철민 씨는 이 때문에 파혼까지 당했습니다. 저리가! 어떡하면 좋아. 손톱. 그런데 얼마 전엔 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철민 씨처럼 갑자기 이상해졌던 명자 씨의 남편이 결국 의자 위로 올라가 스스로 목매달아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보? 이후에도 분노를 쏟아내는 아들로 인해 집은 늘 불안하고 시끄러웠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면 더 불안한데. 명자 씨는 불길한 느낌에 아들 방으로 가보았는데요. 무슨 일이야. 어머, 어떡해. 철민아, 안 된다. 너까지 가면 예민 어떡하란 말이야. 아이고, 내 아들. 명자 씨는 남은 자식들마저 하루를 입을까 두려운 마음에 도움을 청해왔고 저는 직접 집으로 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섬뜩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에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들의 방으로 가보았고 서늘한 느낌의 나무 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의자는 뭐죠? 친정아버지 집에서 갖고 온 건데요. 최근엔 남편하고 아들이 사용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건 다름 아닌 나무 의자였습니다. 명자 씨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는데요. 명자 씨의 할아버지는 첩을 들이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행을 하며 학대를 하였습니다. 첩이었던 옥주 씨는 견디다 못해 그 집 마당에 있던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명자 씨의 친부는 그 나무를 베어 의자를 만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후 명자 씨는 친부가 돌아가시게 되자 고풍스러워 보이던 그 나무 의자를 집으로 가져와 사용했던 건데요. 이에 저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옥주 씨의 억울함을 달래주려 구술을 한 다음 의자를 태웠습니다. 한 사람의 모진 폭력과 학대는 무고한 이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곁에 두는 물건 하나에도 때로는 누군가의 피눈물 섞인 사연이 깃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무 의자에 얽힌 잔혹하고도 서글픈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사연에서는 이제 나무 의자의 원한이 깃들어 비극이 시작된 건데 야. 여기에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그래요? 여기 사연 속 이제 명자 씨도 실은 젊은 나이에 이 집에 이제 시집을 오면서 시댁으로부터 굉장히 천대를 받은 거예요. 아. 네. 저 시어머니에게서부터 뭐 구박을 많이 받았었대요. 근데 그 의자는 사실 명자 아버지가 이제 만들어줬던 거죠. 가세가 너무 기울다 보니 너무너무 가난한 이제 그 살림에 이제 명자씨의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막내딸에게 이제 시집을 가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 나무를 베어서 이제 만들어줬던 거예요. 혼수를 해준 거군요. 예. 네. 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가세가 기운 집에서 이제 시집으로 명자 씨가 못마땅한 거죠. 의자까지 이제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창고에 처박아 둔 거죠. 근데 세월이 이제 흘러서 이제 시어머니와 이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친정 아버지가 그리운 마음에 이제 그 의자를 다시 집 안으로 들이게 되면서. 예, 그 비극이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괴담노트 하면서 뭐 이번 사연처럼 나무에 원혼이 잘 깃들어 일어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반면에 원혼도 뚫지 못하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그전에 뭐 오동나무, 밤나무, 버드나무, 뭐 대나무, 영적인 기운이 잘 스며드는 대표적인 나무들이 있죠. 이번 사연 속 나무도 사실은 오동나무였습니다. 오동나무. 예. 간을 짤 때 주로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와 오동나무죠. 반대로 귀신이 절대 못 붙는 나무로는 복숭아나무,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는 양의 기운이 강해서 귀신의 몸을 찢는 무기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절대 올리지 않죠. 조상신이 근접을 못하니까. 그래서. 또 대추나무, 그중에서도 특히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더욱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번개를 맞아서 살아남은 대추나무는 영적인 속도가 극에 달해있기 때문에 악기나 저주를 소멸시키는 부적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라는 존재는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시처가 되기도 하지만 악기를 베어내는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하는 신비롭고 양면적인 영적인 매기체인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홍주만신 선생님의 괴담노트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트의 주인공 어느 분이시죠?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월선녀 선생님의 괴담노트입니다. 해월선녀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바다 건너 가족을 삼킨 조상의 분노. 해월선녀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물 건너 먼 해외로 떠나면 귀신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신들은 국내든 해외든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먼 타지에서 조상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온갖 불운을 겪어야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미희 씨. 한때 그 식당은 손님들이 매일 줄을 설 만큼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기고 돈줄까지 끊기자 미희 씨 부부는 서로를 비난하며 매일 전쟁 같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월세도 밀리고 이러다 미국 거지되게 생겼어. 뭐라도 좀 해봐. 뭐 하는 거야 지금 앉아서. 아, 나도 답답해. 당신은 뭐 했는데? 너 때문에 미국 왔잖아. 에이씨. 야, 이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셨을 텐데. 문제는 미희 씨 부부뿐 아니라 두 언니 부부에게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언니의 남편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 언니의 남편은 계속된 사업 실패로 큰 병을 얻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타지에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미희 씨. 우연히 방송에서 본 저를 떠올리고 미국에서 화상전화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괴담 노트 보시고요. 미국까지 뻗어나가는. 화상전화를 통해 미희 씨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집안에 나 같은 무당이 있었죠. 네, 그걸 어떻게... 누구예요?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과거 미희 씨의 외할머니는 이름난 만신이었습니다. 당시 외할머니는 자신은 무당의 길을 걷고 있지만 자손들만큼은 절대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폐해서 가셨구나.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어머니를 불러 어렵게 결심한 바를 말씀하셨는데요. 최대한 멀리 가서 살아. 그래야 이 길을 안 탄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를 두고 어떻게 나랑 우리 가족만 떠나? 난 어차피 신을 모시는 몸이야. 멀리 가서라도 내 딸 가족만 잘 살면 돼. 어서 가. 어서. 대물림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머니는 끝까지 외할머니 곁에 있으려 했지만 외할머니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외할머니의 뜻을 꺾지 못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미희 씨 그리고 두 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온 가족의 미국 정착은 생각보다 너무 잘 풀렸습니다. 새로 시작한 식당은 손님들의 예약이 끊이지 않았고 모두 외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기도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신당까지 싹 정리를 하셨는데요. 훗날 자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무당의 길을 걷게 될까 싶어 그렇게 하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참 힘든 부분인가 있는 봐요. 부분이에요. 미희 씨 어머니도 외할머니 못지않게 조상을 모시는 정성이 깊은 분이었는데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미국에서 세 딸과 가족을 위해 정성스레 구슬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이런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조상님을 정성스레 챙기던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집안에 온갖 우환이 터져 나왔고 가족들은 어떻게든 조상의 노여움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공줄이 줄이 내렸구나. 끊겼구나. 그런데 이 집안은 신을 받을 만한 자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 대에서 끊긴 조상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 씨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었기에 화상통화로 조상굿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조상이 실리더니 불사단지가 내던져지는 게 보이고 만신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나마 네 애미가 날 위해 구슬을 들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외할머니의 불사단지를 귀히 잘 모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불사단지를 함부로 내다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럼 벌전이지. 벌전이 시작된 거예요. 벌전이에요. 귀중하게 다뤄야 할 불사단지를 함부로 하고 거기다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조상꾼마저 멈춰버리니 가족들이 계속 조상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미희 씨는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신을 받을 만한 자손이 없는 집안이었기에 저는 눌린 끝을 하며 사업으로 번창할 수 있게 빌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미희 씨와 언니들이 미국에서 어머니가 해오던 대로 조상을 대우하며 전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상은 멀리 있다고 끊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다 건너 먼 곳에 살아도 조상을 정성스레 모셔야 합니다. 그 정성은 자손을 지키는 복이 되고 가장 힘겨운 순간 자손을 붙드는 뿌리가 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자손들에게 해외로 떠나라고 하셨고요. 근데 해외로 떠나면 귀신이 못 따라갈 거라 믿으신 건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신가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외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신병 같은 증상이 덜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기분 탓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개인이 타고난 사주 그리고 영혼은 다 조상줄에 얽혀 있습니다. 한국은 좁은 땅에 수천 년간 쌓인 역사와 영적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고 산신줄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국과 떨어져 있어도 신가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해외에 살면 한국처럼 제사를 지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뭐 아까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던데 이게 해외에서 만약에 집안 제사를 소홀히 만약에 했다. 그래도 탈이 날까요? 이게 또 시차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 제사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바로 탈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대로 조상을 중요하게 모시던 집안이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그 제사를 한 번에 끊어버리면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처럼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더라도 해외에서도 가까운 절에 가서 등을 켜거나 멀리에서도 간단히 마음을 올리는 식으로 조상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보다 마음이니까요. 멀리서도 조상을 잊지 않고 살피는 것과 아예 끊어내는 것은 정말 다른 개념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 그 세자매가 아닌 주로 그 사위, 그 남자분들이 뭔가 조상탈을 주로 맞았던 것 같은데 대부분 뭐 죽거나 아프거나 이게 떠난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직계자손인 세자매가 아닌 왜 사위들, 왜 남자들한테 이게 타는 걸까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의 색이라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네, 세 자매 모두 기본적으로 기운이 굉장히 셌어요. 신가물도 너무 높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부 종사하기가 힘든 그 정도로. 삶의 흐름도 혼자 버티고 끌고 가는 성향이 매우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 함께 들어온 배우자들이 그 기운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집안 자체에 조상 기운까지 강하게 얽히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위들이 더 예민하게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괴담 노트를 통해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사례가 또 저는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과 예. 네, 인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또 괴담 노트 의미가 또 네. 다르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파묘온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네, 맞네요. 이제 결국은 이제 묘로 와서 이게 뭐 영화였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도 실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충분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을 때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연을 물어보고 예. 화상 통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영상 또- 통화도 되니까. 예, 네. 또 오늘 해외는 귀신이 더 많죠. 네, 어. 새로운 또 소식을 또 그러니까요. 시청자로 전해드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설마에서 외국까지 도망갔는데 결국 덜미를 잡히고만 해월선녀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준비한 봉인된 이야기 모두 열어봤습니다. 네 분 선생님 봉인됐던 괴담 해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금기된 이야기 괴담 노트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등골 오싹한 괴담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뭔가 야식도 이겨내는 괴담 노트. 아, 좀 약간 홀쭉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괴담 노트 함께 하시면서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괴담 노트 봉인 완료.